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이제 보강으로 인해서 저희 LMS에서 이제 수강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변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저희가 베이스밴드 PAM, 그다음에 패스밴드 PAM, 그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그 전 시간에 우리가 뭐 벡터 스페이스, 시그널 스페이스에서의 뭐 베이시스, 그다음에 뭐 오소고날 노말 베이시스, 뭐 오소 노말 베이시스 이렇게 그런 것들을 배웠죠. 그래서 결국 그거 배운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듈레이션 방식에 대한 상호간의 같은 파워에서의 비교를 위해서 오소 노말 베이시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변조 방식에서 베이스밴드 PAM과 패스밴드 PAM의 어떤 그 파워가 정규화됐을 때 성능에 대해서 저희가 비교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이스밴드, 패스밴드 PAM과 좀 다른 실제 저희 이동통신에서 주로 사용되는 변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 과목을 시작할 때 이동통신이지만 우리가 디지털 통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우고 우리가 4학년 1학기에 올라가서 이동통신에 대해서 좀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우리가 디지털 통신 과목의 전제는 이 소스, 소스 코딩, 채널 코딩, 그다음에 모듈레이션 이후에 여기에 이제 RF 회로들이 구성될 텐데, 요 사이사이도 구성될 텐데, 그런 회로들은 이제 완벽하다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신호 처리 관점에서 이런 이 패스들이, 이런 동작들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설계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이득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디지털 통신 우리가 이 과목에서 중점적으로 배울 부분은 변복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조 북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되면 뭐 신호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조, 오늘 이 시간에는 변조 부분에서도 BPSK, ASK 이런 변조 방식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모듈레이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패스밴드에서 1차원 변조, 2차원 변조라고 이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1차원 변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신호 공간 안에 베이시스가 하나 있다, 정규직구 베이시스가 하나 있다 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신호 공간은 이렇게 C1 곱하기 코사인 2파 FCT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신호 공간인데, 여기서 이제 이 모든 신호들, 이 신호 공간, 이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신호들을 포함하기 위한 정규직구 베이시스는 무엇이냐를 저희가 예전 시간에 이제 배운 적이 있었죠. 예. 그 부분을 이제 볼 때, 우리는 코사인 2파 FCT, 죄송합니다. 코사인 2파이 FCT의 0에서 t까지, dt가 우리는 심볼 타임의 ts는 2분의 ts, 그래서 코사인의 파워를 계산하기,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워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정확히 말하면 이게 어프록시메이션이죠. 글씨가 좀 이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 2파 FCT의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파워 자체가 우리가 TS분의 2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사인 2파 FCT를 정규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루트 2분의 TS를, 요거 자체가 어떤 루트 2분의 TS의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주면 요거 자체가 1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정규직교 베이시스는
어떤 베이시스인데 파워가 1인, 그러니까 에너지가 1인, 그러니까 매그니튜드가 1인 어떤 베이시스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정규직교 베이시스는 루트 2분의 ts의 코사인 2파 fct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패스밴드 2차원 변조의 신호 공간이 있어요. C1 곱하기 코사인 2파 fct 플러스 C2 곱하기 사인 2파 fct, 요것을 우리가 2차원 변조의 신호 공간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왜 2차원이냐? 우리가 코사인과 사인은 거의 직교에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죠. 보면 코사인이랑 뭐 2파이 fct 이렇게 하면 이거 거의 0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직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번 시간에 뭐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배웠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런 2차원 변조 공간에서 코사인이랑 사인 두 개를 통해서 신호 공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2차원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 둘 신호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신호 벡터에 대한 정규직교 베이시스는 요 두 개라고 이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같은 방식으로 코사인 2파 fct는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거 쓰기 어려워가지고 사인 2파 fct는 이렇게 구하면 여기서는 뭐 거의 뭐 2분의 ts에 가까운데 파워가 여기 마이너스 붙여준 이유는 아니 사실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의미가 있진 않은데 마이너스 붙였다. 사실 부호가 같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나타내기 위한 이유이고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사인 2파 fct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파워 자체가 2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버리면 애가 거의 1에 가깝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밴드 1차원, 2차원은 각각 정규직교 베이시스가 다음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PPT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BPSK인데요. BPSK는 우리가 바이너리 페이지 시프트 키잉이라고 해서 실제로 계략적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 부분에 여기 부분에 0을 매핑하고 여기 부분에 1로 매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보내고 싶은 심볼의 IQ를 매핑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1,0이라는 부분에 1,0으로 이루어진 부분, 그리고 A 곱하기 2의 J 세타라고 했을 때 A는 뭐 예를 들어서 1이고 A는 어떤 특정 값이고 상수고 세타는 뭐 0도인 거죠. 그리고 1은 A는 마이너스 C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어떤 컨스탄트고 세타는 180도인 겁니다. 그래서 뭐 0과 1을 매핑시킬 때 이런 심볼 도메인에서 0과 1을 이렇게 매핑시키는 방식, 이게 전체적인 계략적인 방식이고 BPSK의.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BPSK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시죠. 잠시만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 개요도처럼 우리가 옆에 우리가 이렇게 풀었던 이런 개요도처럼 우리가 S0를 마이너스 C 곱하기 코사인 2파 FCT라고 표현을 하고, 예를 들어서 S1을 C 곱하기 코사인 2파 FCT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BPSK라고 표현한다 라고 우리가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그러니까 신호를 매핑시켜서 보낼 때 BPSK, 바이너리 페이지 시프트 키이기 때문에 한 비트를 하나의 심볼에 매핑시켜서 보내는 구조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S0, S1 두 가지 케이스의 정보만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신호 공간은 C1 곱하기 코사인 2파 FCT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전체 신호 집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표현하려면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신호 공간에서.
정규 GQ 베이시스는 앞에서 봤던 대로 루트 TS분의 2의 코사인 2파이Ct죠. 그래서 m이 2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진 변조이기 때문에 심볼의 에너지는 비트 에너지랑 같고 심볼의 타임 듀레이션은 비트 타임 듀레이션과 같습니다. 이런 공식 기억나시죠?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이 스펙을 가지고, 요런 우리가 스펙을 가지고 우리가 요 정규 GQ 베이시스의 도메인에서 베이스밴드 PAM, 패스밴드 PAM 한 것처럼 요 두 가지를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S0를 뭐 코사인 2파이Ct 뭐 이렇게 표현했고, 정규 GQ 베이시스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이 정규 GQ 베이시스에서 바이너리 BPSK는 마이너스 A 파이T와 A 파이T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심볼 에너지를 구해보면 이 S0T의 에너지는 제곱의 심볼 에너지 리진에서의 적분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보면 여기 S0T의 제곱에 0에서 TS까지의 적분값, S1T의 0에서 TS까지의 적분값을 더하고 이제 2분의 1로 나눌게요. 왜냐하면 두 개이기 때문에 평균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A 제곱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심볼 에너지의 전체는 A 제곱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A에 매핑되는 구조를 마이너스 루트 ES 루트 ES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m이 2일 때는 비트 에너지랑 심볼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 가능하고요. 그때 이 각각의 컨스텔레이션, 이 점들의 이 거리를 우리는 d 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은 실제 우리가 뒤에서 성능 비교를 할 때 성능 비교치로 사용할 그런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논리적으로 가져가는 구조를 보면 파이트라는 어떤 그 정규 GQ 베이시스라는 도메인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게 파워 노멀라이제이션 된 정규 GQ 베이시스 도메인 내에서 각 점 마이너스 A와 A 점에 대한 심볼 에너지와의 그 매핑 관계를 찾아내고, 그 매핑 관계를 찾아내서 이렇게 매핑시키면서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찾아낸다 라는 방식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찍을 수 있고요. BPSK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두 개의 컨스텔레이션의 거리, 최소 거리를 우리는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는 다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컨스텔레이션에서의 점들 사이의 최소 거리고요. BPSK에서는 D민이 2 곱하기 루트 ES다. 2 곱하기 루트 2B다 라고 표현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 이제 한 가지 질문 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파이트라고 하는 어떤 그 정규 GQ 베이시스 도메인이에요. 여기서 컨스텔레이션 여기 하나 지키고, 여기 하나 지키고, 여기 하나 지키고, 이렇게 하나 찍었어요.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는 뭘까요? 여기서는 점이 두 개니까 미니멈 점이라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두 개의 거리밖에 하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존재하는 거리는 요것도 하나 있고, 요것도 하나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잖아요. 여기서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는 요거겠죠? 네. 이 컨스텔레이션이 세 개로 구성됐을 때는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게 요 최소 유클리디언 디스턴스의 의미고, 요 최소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통해서 우리가 디모듈레이션까지 우리가 배우고 나서는 성능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스텔레이션의 어떤 트레이드오프성이나 성능 비교는 이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통해서 우리가 성능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BPSK 이후에 ASK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BPSK는 말 그대로 페이지를 트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페이지를 틀어가지고, 그러니까 0에서 있던 애를 페이지를 180도 틀어서 똑같은 크기로 페이지를 180도 틀어서
정보를 표현하는 방식이 BPSK인데 ASK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ASK는 Amplitude Shift Keying이라고 부르고 어떤 진폭, 그러니까 어떤 전파의 진폭을 바꿔서 정보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AM과 좀 유사한 구조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0이라는 정보를 보낼 때는 실제 진폭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때 S0는 말 그대로 여기 S0의 크기고요. S1은 C라는 크기, 0이라는 크기, 요것을 이제 매핑해서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ASK는 그래서 신호 공간은 이 두 개로 표현되니까 C0 곱하기 코사인 2파 FCT. 전교 직교 베이시스는 뭐 설명 이건 따로 안 할게요. 이제 루트 TS분의 2의 코사인 2파 FCT. ASK도 이진 변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볼 에너지랑 비트 에너지가 같고 심볼 타임 듀레이션과 비트 타임 듀레이션이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BPSK랑 똑같은 방식,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가 파이트라는 도메인, 정규직교 베이시스에서 비교하는 것이 어떤 파워 노멀라이제이션 관점에서 적절한 비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메인을 파이트라는 도메인이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S0T는 0을 보내는 정보는 이렇게 0 곱하기 파이T 0점에 찍히고 S1T는 A 곱하기 파이T에 찍히기 때문에 A라는 점에 찍을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심볼 에너지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 각각의 에너지를 계산해 볼게요.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이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0 더하기 A 제곱인 거예요. 그래서 심볼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A 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A는 루트인 거죠. 예,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그러니까 컨스텔레이션을 찍어보면 0에 찍히고 파이티 도메인에서 루트 2S에 찍히는데 사실은 루트 2 곱하기 2S에 찍히는데 M이 2이기 때문에 이 비트 에너지나 심볼 에너지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찍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Dmin,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우리는 루트 2의 ES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앞서 배웠던 BPSK랑 좀 비교를 해보면 BPSK에서는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2 곱하기 루트 2S였고 ASK에서는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루트 2의 ES입니다. 2 곱하기 2S입니다. 그럼 뭐가 더 크죠? 요게 더 크잖아요. 그렇죠? BPSK가 최소 거리가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SK보다 BPSK가 이 신호를 보냈을 때 노이즈를 타서 수신기에 도착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노이즈에 더 강한 모듈레이션 방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소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노이즈의 영향을 받아서 살짝 왜곡이 되더라도 왜곡될 수 있는 공간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왜곡될 수 있는 허용 공간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더 큰 놈일수록 노이즈에 강한 모듈레이션 방식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이제 BFSK인데요. BPSK는 페이지라는 부분을 틀어서 정보를 표현한 거고 ASK는 앰플리튜드를 바꿔서 정보를 표현한 방식입니다. 네. 이번에 BFSK는 프리퀀시를 틀어서 정보를 표현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호는 S0, S1은 각각 C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0t, S1은 C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1t라고 할게요. 그때 신호 공간은 2차원 변조 공간이죠. 그래서 C0 곱하기 뭐 이렇게 더하기 C1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1t. 그래서 2차원 신호 공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정규직교 베이시스는 2차원이기 때문에 두 개가 나와야겠죠. 그러면 이거 각각이 정규직교 베이시스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이너리 프리퀀시 시프트 키,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이 바이너리라는 뜻은 비트 하나가 심볼 하나를 표현한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M이 2입니다. 그래서 심볼 에너지랑 비트 에너지가 같고 비트 타임 듀레이션과 심볼 타임 듀레이션이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우리가 앞에 BPSK나 ASK를 우리가 분석했을 때 방식 그대로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2차원 정규 직교 베이시스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이미 있네요. 잠시만요. 네, 다시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파이 1t, 여기가 파이 2t라고 할 수 있고 각각은 a의 크기를 갖고 있다 라고 저희가 표시할 수 있어요. 아까 여기서 보시면 앰플리튜드는 c로 같고 주파수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a 각각을 찍는데 2차원의 다른 직교하는 베이시스 사이에서의 a 값을 갖는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컨스텔레이션을 찍을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심볼 에너지와 이 a와의 관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계산하게 되면 심볼 에너지는 a제곱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 a는 루트 es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es와 eb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컨스텔레이션을 실제로 찍으면 루트 eb, 이쪽에도 루트 eb, 그러니까 각각의 정규직교 베이시스의 루트 eb 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사이 거리를 구해보면 우리가 뭐 피타고라스의 정의하면 우리가 d미는 루트 2 곱하기 2s와 같고, 이거는 뭐 m이 2이기 때문에 루트 2 곱하기 2b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BPSK, ASK와 비교해 봤을 때 요 미니멈 디스턴스는 BFSK 미니멈 디스턴스는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는 ASK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요 메커니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이 노이즈의 강한 이런 모듈레이션 방식은 요 세 개 중에 노이즈의 가장 강한 모듈레이션 방식은 BPSK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비교가 가능하려면 첫 번째 정규직교 베이시스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정규직교 베이시스에서의 찍는 점이 심볼 에너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미니멈 디스턴스를 구하는 건 어렵진 않고요. 미니멈 디스턴스를 구한 다음에 우리는 BPSK, ASK, BFSK 이렇게 각각 모듈레이션에 대한 미니멈 디스턴스 구해서 어떤 게 노이즈에 더 강한 모듈레이션 방식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 여기까지의 목적입니다. 여기까지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시 정리해드리면 우리는 1차원, 2차원 변조에 대해서 각각의 다른 부분을 알 수 있고, 1차원 변조에 대해서는 BPSK, 크게 ASK가 있고, 그리고 2차원 변조는 BFSK가 있다. 그때 우리는 정규직교 베이시스, 오소노멀 베이시스 공간 안에서 이렇게 점들을 표현할 수 있고, 이 점들이 실제 심볼 에너지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구한다.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구하고 나서 각각의 모듈레이션 방식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놈이 노이즈의 가장 강한 모듈레이션 방식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네. 이런 메커니즘, 이런 1차원 변조와 2차원 변조가 뭔지, 그리고 컨스텔레이션을 그릴 때 노스노멀 베이시스의 개수에 맞게 컨스텔레이션을 그리고 이 컨스텔레이션의 점이 심볼 에너지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해석해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석되고 컨스텔레이션을 찍었을 때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때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노이즈에 강한 놈이다, 약한 놈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데, 그런 의미를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BPSK, ASK, BFSK 구했을 때 어떤 놈이 더 가장 노이즈에 강한 놈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네.